독일 노르드라인 베스트팔렌주의 교육부 장관 게 바우어 장관은 부활절 다음 주부터 학교를 벌써 정상 운영하겠다고 발언해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메르켈 총리의 기자회견 후 자신도 정부의 정책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토요일 오후 슈투트가트에서는 코로나 관련 접촉 제한 법규를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집회는 최소 1.5m의 간격을 두고 진행되었습니다. 수요일 오후 독일의 총리 메르켈은 기자회견에서 장을 보거나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이용을 적극 권장한다며 사실상 마스크의 효과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독일 전국에서 마스크를 구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이웃나라 프랑스의 수도 파리에서는 200만 개의 마스크를 시민들에게 나누어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독일 CSU 정당의 경제개발부 수상 게르트 뮬러가 오늘 중국에 책임을 묻는 발언을 해 화제입니다. 뮬러는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에 관련한 모든 정보를 오픈해야 한다며 국제적으로 더 빨리 정보를 중국이 제공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에른의 수상 조던은 오늘 4월 20일 아침 기자회견에서 4월 27일부로 바이에른주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은 4월 10일부터 의무적으로 2주간의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처럼 철저히 어플로 관리하거나 친절히 안내해주지 않아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한국이나 독일이 아닌 곳에서 독일로 입국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 부분을 특집으로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루 늦은 코로나 뉴스 오랜만입니다. 깜찍한 소식으로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려 합니다. 제가 부활절에 저희 시아버님한테 초콜릿을 선물로 받았는데요. 거기 이 신문 기사를 오려서 보내주셨더라고요.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에 관한 신문 기사인데요. 한국에 이 내용이 보도가 됐었나요? 여기 보시면 트럼프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서울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3,800만 명의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 신문 기자는 서울에는 사실 약 970만 명의 사람만이 살고 있다며 트럼프가 서울을 구글에 검색한 후 위키디피아에서 해발 고도 38m라는 것을 잘못 읽어서 3,800만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 같다고 하는데요. 참 어이가 없죠? 참고로 이 기사의 출처는 슈바르츠왈드보트입니다. 사실 수요일에 메르켈 총리의 중요한 기자회견에서 이렇다 할 변동이 없어서 저도 맥이 좀 빠지기도 했고 많은 뉴스에서 또 이 기자회견 내용만 보도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뉴스라고 말할 만한 거는 글쎄요. 독일에서의 일상도 코로나 상황도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는 요 며칠입니다. 메르켈 기자회견을 메르켈 총리 부분하고 바이에른 수상 조더 부분하고 몽땅 번역해서 올려놨으니까요. 궁금하신 분은 보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기자회견 내용을 보신 분들 혹은 요점 정리를 보신 분들 많으실 테지만 독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무엇이 허락되나요? 800제곱미터 이하의 가게들은 다시 문을 엽니다. 차 판매, 수리센터, 자전거방, 서점은 가게 크기에 상관없이 문을 엽니다. 5월 4일부터 졸업을 앞둔 학생들은 점차적으로 학교에 다시 가게 됩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는 문을 닫지만 부모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는 확대됩니다. 대학교의 도서관들은 다시 문을 엽니다. 여기 보시면 이 모든 것들은 unter Auflagen, 즉 메르켈 총리가 강조한 위생규칙 컨셉트가 있어야 문을 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욱 강화된 규칙들이 양로원과 장애인 시설에 적용됩니다. 무엇이 금지되나요? 식당, 바, 선술집과 호텔 문을 여는 것, 신체적인 접촉이 있는 가게들 문을 여는 것이 금지됩니다. 예외적으로 5월 4일부터 미용실은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유치원도 운영이 금지됩니다. 큰 행사들은 8월 31일까지 금지됩니다. 그중 교회, 이슬람 사원, 시나고그, 유대교 사원이죠. 등등 다른 모든 종교 행사들이 금지됩니다. 개인적으로 여행을 하는 것과 방문을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여기 보시면 가족이나 친척을 방문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독일 정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전체 19개의 규칙이 전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전문을 번역할까 하다가 사실 여러분께 흥미로울 만한 정보는 뭐 이것들 뿐이다 싶어서 요약만 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따끈따끈한 소식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4월 20일 오전 바이에른의 수상 조더가 4월 27일부터 바이에른주에서 대중교통 이용이나 가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나누어주는 그런 마스크, 독일은 한국과 다른 기준을 사용하죠. FFP 마스크들이 아닌 목도리나 천 마스크로도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즉 어떤 마스크건 상관없이 코와 입을 공공장소에서 가리는 것이 4월 27일부터 바이에른 주에서는 의무가 되었습니다. 조던은 또 4월 27일에 치러지는 학교 시험들이 정상 시행될 것이고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계속 문을 닫지만 여태까지 긴급 돌봄 서비스의 60%가 사용되지 않았다며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재미있게도 조던은 한국과 독일을 비교를 하면서 한국보다도 많은 테스트가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다며 사실은 인구수가 더 많으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하면서 12,000명을 매일 테스트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독일의 보건 시스템의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탈리아나 프랑스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를 바이에른주에서 치료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출 조치가 내려지고 약 한 달, 이젠 많은 사람들이 지겨워하는데요. 이 와중에 슈투트가트에서는 이 조치에 반대하는 데모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인데요. 이 시국의 데모라니요. 그런데 심지어 합법적으로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데모 주최자는 가이스호에서 이 데모를 하고 싶다고 등록을 했으나 바덴뷰텐베르크주는 정부의 접촉 제한 조치에 따라 승인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대법원에서 민주주의가 더 우선이라며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가보았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제가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촬영은 못했어요. 꽤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실제 슈투트가르트의 슐로스플라츠에서 진행된 이 데모는 사람들이 최소 1.5m 간격으로 서 있었고 지나가던 사람들도 호기심을 구경을 하고 막 그러는 바람에 누가 데모를 하는 사람이고 누가 그냥 지나가던 사람인지 구분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어요. 경찰에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바리케이트를 이렇게 테이프로 설치를 했었습니다. 독일의 학교들이 언제 문을 열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바덴뷰텐베르크주 교육부는 5월 4일부터 학교들의 문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졸업반이나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년 우선으로 시작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들은 계속 문을 닫는다고 밝혔습니다. 노트라인베스팔렌의 이보네 게바워 교육부 장관은 메르켈 총리의 기자회견이 있기 전에 노트라인베스팔렌주의 학교들을 일찍 열고 싶다고 인터뷰를 해서 화제가 되었었죠. 그런데 4월 15일 메르켈 총리와의 기자회견에서 그래서 기자들이 특별히 이 노트라인베스팔렌주는 학교를 일찍 열고 싶다고 했는데 5월 4일 이전에 그러면 따로 특별히 다른 규칙이 적용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특별히 따로 하기도 했었는데요. 게바워 교육부 장관은 4월 16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은 메르켈 총리의 결정에 동의한다며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5월 4일부터 학교 문을 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오늘도 로버트 콕 인스티튜트에서 공식적으로 보도한 독일의 확진자 사망자 수 알려드리겠습니다. 4월 19일 0시 기준 독일 국내 전체 확진자 수는 13만 9,897명이며 전날보다 2,458명이 늘어난 숫자입니다. 제가 이 하루 늦은 코로나 뉴스를 약 2주간 계속하고 있는데요. 확진자가 세 자릿수 아래로 내려가지를 않고 있네요. 사망자는 총 4,294명으로 전날보다 184명이 늘어났으며 사망률은 3.1%입니다. 완치자는 8만 8천명에 달합니다. 사망자 중 86%와 확진자 중 18%는 70세 이상의 고령자라고 로버트 콕 인스티튜트는 밝혔습니다. 하루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주는 따단 제가 살고 있는 바덴뷰텐베르크주가 625명으로 1위, 바이에른이 525명으로 2위, 노트라인베스팔렌이 465명으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바이에른이 1위를 차지를 계속 했었는데요. 자, 오늘부터 바덴뷰텐베르크가 1위를 탈환했습니다. 여전히 로버트 콕 인스티튜트는 줄어든 확진자 수에도 불구하고 독일 국내의 코로나 상황을 위험,
취약계층에게는 매우 위험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독일로 입국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보를 정리했는데요. 일단 4월 10일부터 독일 전국에 입국하시는 분들 비행기, 배, 자동차 상관없이 모두 예외 없이 14일간 자가격리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간 분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한국에서는 아예 공항에서 자가격리 어플을 깔아야 되고, 그리고 그 어플을 깔면 나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있어서 이 담당자가 저한테 맨날 연락을 하고, 그리고 저는 아침 저녁으로 제가 만약에 한국에 입국을 한다면 아침 저녁으로 열을 재서 그거를 보고를 해야 되고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한다고 들었는데요. 독일은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입국하시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귀국 사실을 알려야 하고 이 보고를 하지 않으실 경우 벌금을 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독일은 또 한국처럼 막 친절하게 안내를 하고 어플을 깔으세요 이렇게 안내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불이익 당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여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독일 보건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독일 보건부에서 왓츠앱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0151-6287-5183 번호를 추가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쉽게 왓츠앱으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여기를 보시면 독일 보건부에서 육로, 해로, 항공로를 이용하여 독일에 입국하는 사람은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 14일간 집이나 혹은 그와 비슷한 숙소에서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거주 지역의 보건소에 귀국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어떤 보건소에 연락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자기 우편번호를 입력하는 곳이 나옵니다. 여기에 우편번호를 입력하시면 담당 보건소 연락처가 나옵니다. 제가 제 우편번호를 시험적으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하셔도 되고 메일을 쓰셔도 되는데 독일어를 잘 못하실 경우 메일이 더 편하겠죠. 혹시 독일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간단한 연락 양식을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참고로 독일어를 현지에서 그냥 막 배운 타입이라서 문법적인 실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래도 살아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 양식을 독일어 공부나 그런 용도로는 사용하지 마시고 혹시 보건소에 연락하셔야 될 경우에 사용을 하세요. 일단 sehr geehrte Damen und Herren을 적겠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게 인사말이에요. 관계자분들께, 보건소 관계자분들께 이렇게 인사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Ich heiße Mitzili 이렇게 제 이름을 쓰겠습니다. Mitzili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Und bin, und 다음에 Ich bin을 적어야 되지만 Ich heiße의 ich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제가 i를 생략하겠습니다. Und bin am 19.4. 예를 들어서 이 4월 19일 빼시고 도착하시는 날짜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 슈투트가르트로 도착을 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angekommen 하면 도착했습니다. 라는 내용인데요. südkorea 빼시고 어디서 입국하시는지 적으시고 in Stuttgart 빼시고 도착한 그 도시의 이름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Ich bin am 19.4. Vormittag in Frankfurt gelandet. 저는 4월 19일 오전에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라고 제가 예를 들어서 적었는데요. 4월 19일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빼시고 어디 도착하셨는지 언제 도착하셨는지 적으시고요. Und am Nachmittag mit dem Zug nach Stuttgart gekommen. 그리고 Nachmittag 오후에 mit dem Zug 기차를 타고 nach Stuttgart로 gekommen 왔습니다. 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Nachmittag하고 mit dem Zug Stuttgart 다 빼시고요. 어떤 걸 이용하셨는지 어디로 도착하셨는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Ich werde 이게 무슨 다 변경하셔야 되네요. 여기부터는 그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Ich werde ab sofort für 14 Tage zu Hause bleiben. 저는 werde ab sofort 지금부터 für 14 Tage 14일 동안 zu Hause 집에 bleiben 있을 겁니다. Und melde mich Ihnen nach 14 Tage. 그리고 저를 melde mich 제가 연락을 하겠습니다. Ihnen 여러분께요. nach 14 Tage 14일 후에요. Schreiben Sie 저한테 이메일을 적어주십시오. Rufen Sie mich 저한테 전화를 해주십시오. Bitte an falls Sie 만약에 여러분이 Anliegen haben 저한테 할 말이 있다면요.
vielen Dank. 감사합니다. Adresse, 뭐, 블라블라, 뭐, 슈투트가르트 여러분 그 주소 적으시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전화번호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치면은 그 메일 끝자락에 뭐, dear, 뭐, sincerely 이렇게 쓰잖아요. 그리고 한국말로는 뭐라고 쓰나요? 건강하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mit freundlichen Grüßen. 이렇게 독일어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지, 여러분의 이름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대충 제가 양식을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의 이름하고 주소하고 언제 오셨는지, 어디 도착하셨는지 적어서 메일을 보내시면 아마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공항이나 비행기 내에서 입국 신고서를 작성하실 텐데 제가 이상하게도 그런 거를 작성을 하지 않았다는 분들을 종종 보았는데 일단 독일 보건부에서는 입국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번역해드릴까 했더니 웬일? 독일에서 웬일로 한국어로 이미 번역을 해놓았더라고요.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특집은 독일에 귀국하신 후 어떻게 해야 할지에 초점을 맞춰보았어요. 내일 로버트 코크 인스티튜트의 공식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고 곧 독일 정부의 코로나 내각 회의 또한 있을 예정입니다. 아마도 4월 30일까지 이렇다 할 변화는 없겠지만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을 위한 새로운 지원 소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도 학생인지라 아르바이트를 지금 못하고 있어서 생활이 어려운데요. 제 뉴스나 기자회견 번역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가셔서 저에게 커피 한 잔만 사주신다면 저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고 다른 기자회견도 힘내서 번역해서 여러분께 정보를 빨리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쌀쌀해졌던 주말이 지나고 이번 주 날씨는 당분간 계속 따뜻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해진 규칙 내에서 햇볕도 쐬시고 건강을 위해서 밖에서 운동도 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소식 있으면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